1920년대에 애국이란 이름으로 엄청난 경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모두를 위한 거였을까요? 아니면 사실은 특정 사람들, 그러니까 자본가들 배만 불려준 거 아닐까요? 오늘 바로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문구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게 1920년대 국산 무명천 광고 문구였어요. 아주 강렬하죠? 아니 근데 왜 굳이 이런 광고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요, 당시 조선 기업들이 처한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위기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전국적인 운동으로까지 번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고들어 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조선 기업이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그리고 해결책으로 나온 국산품 애용 운동은 뭐였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운동이 성공했는지, 한계는 없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운동이냐라는 비판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조선 기업의 위기. 도대체 192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기업들이 이러다 다 죽겠다 소리까지 하게 된 걸까요?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먼저 회사 설립 규제가 풀리면서 조선 사람들이 너도 나도 회사를 차리기 시작합니다. 경성방직 같은 회사들이 이때 생긴 거죠.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일본하고 조선 사이에 있던 관세가 곧 없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막 걸음맞댄 조선 기업들이 이미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일본 기업들과 맨몸으로 싸워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뭐 그냥 망하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죠. 자,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바로 국산품 애용 운동이죠.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우리 물건을 우리가 사서 우리 산업을 키우자. 굉장히 직설적이죠? 이걸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자는 겁니다. 이 운동의 핵심 구호가 바로 내 살림 내 것으로 였습니다. 정말 귀에 쏙쏙 박히지 않나요?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이 시작한 이 운동이 이 구호 하나로 그냥 전국으로 확 번져나간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국산품 사세요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조선 사람, 조선 것을 쓰자는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술 마시지 마라, 담배도 끊어라, 아껴 쓰고 저축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생활 방식 전체를 바꾸라고 요구한 거죠. 민족 경제를 살리자는 명분 아래서요. 자,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엄청난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럼 진짜 효과가 있었을까요? 한번 따져보죠. 성공과 한계. 일단 사람들 인식을 바꾸는 데는 성공했어요. 아, 우리 물건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첫째, 생산량이 못 따라졌어요. 사람들이 국산품을 사려고 해도 물건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둘째,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일부 상인들이 이 애국심을 이용해서 국산품 가격을 막 올려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애국 특수를 노리고 폭리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국산품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높아졌어요. 이건 성공이죠. 하지만 공급은 부족하고 가격은 비싸지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힌 겁니다. 이상과 현실이 완전히 충돌해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운동의 한계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회주의자들이었죠. 사회주의자들이 던진 질문은 아주 근본적인 거였어요. 이 운동 진짜 모든 조선 사람을 위한 거 맞아? 아니면 그냥 사장님들, 그러니까 자본가들 돈 벌게 해주려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이 운동 전체를 흔들어버립니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이런 비판이 나와요. 민족적이라는 미사역으로 계급의식을 가려버리고 외래의 경제적 정복 계급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새로운 착취 계급이 되려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민족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해서 일본 자본가 대신 조선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착취하려는 속셈 아니냐 이겁니다. 이념 대립이 아주 폭발하는 지점이죠. 자, 운동을 주도한 쪽에서는 우리 민족 경제를 살리자, 다 같이 단결하자고 외쳤죠.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은 이걸 이렇게 본 거예요. 아니, 그건 자본가들만 좋은 일이지 왜 노동자들이 자본가 이익을 위해서 더 비싼 물건을 쓰면서 희생해야 하냐. 이건 민족 단결이 아니라 계급 갈등을 덮으려는 거다. 시각 차이가 엄청나죠? 자,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물산장려 운동, 과연 순수한 애국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 등장한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을까요? 이 민족이라는 대의와
계급이라는 현실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물산장려 운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